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서는 제14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번 시간에 이어서 토지에 대한 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산에 대한 내용으로 전번 시간에서는 농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이번 시간에 대한 내용은 17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목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다시 연결해서 볼 때에 농지에 대한 내용은 농지가 소재된 그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였다면 분리과세다. 불일치하였으면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종합합산 이렇게 썼죠. 그리고 법인 소유의 농지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는 원칙적 내용으로서 포괄적 내용으로서 종합합산, 그리고 법인 앞에 해당되는 그 법인의 업종이 나왔다면 그 농지에 대해서는 작용되는 농지로서 일치했을 때 분리과세다. 만약에 업종에 대한 내용과 그 농지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유통업, 법인 소유의 농지, 유통업은 3차 산업, 농지는 1차 산업에 대한 예로서 업종 불일치했으니까 종합합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농지에 대한 예로서 종중 소유의 농지 임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다. 이렇게 전번 시간에 배웠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서는 목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목장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목장이 소재된 그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고 여기는 한 조건을 더 줘요. 한 조건 더 둔 것으로서 기준 면적 내 요 조건을 두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왜 기준면적 내까지 두었는가를 좀 이따 살펴보는데 기준면적 내까지를 두었을 때 분리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는 0.07% 이렇게 나오는데 기준면적 내란 말을 둔 이유는 여기에 대한 내용도 형평성에 대한 내용 때문에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기준면적 내를 둔 겁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시내 녹지 지역 내에 이러한 토지를 소유한 자가 있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토지 이렇게만 나왔다면 토지 활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음으로써 포괄적 내용입니다. 포괄적 내용들은 원칙갑니다. 녹지 지역 내 토지 이래져서 포괄적 내용으로서 종합합산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에서 이 소유자가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세법을 안 사람이었으면 지역의 용도와 토지 활용도가 일치했을 때 분리과세구나 라는 내용을 알고 이 토지에 대해서 활용도를 정합니다. 이 지역이 녹지 지역이니까 활용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농사 지으면 되겠죠. 농사를 지으려면 전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로서 수익성 맞을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농사를 작용하려고 하다가 예전 같으면 절대 농지로 묶였어요. 절대 농지란 말은 절대적 농지로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절대적 농지로만 사용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농사를 작용하지 않고요. 이 토지에다가 소 한 마리만 키워요. 소 한 마리 키우니까 목장이죠. 지역의 용도 녹지, 목장 일치했어요. 이렇게 한다면 분리과세에 대한 이유로서 소 한 마리 키운 사람과 소 1000마리 키운 사람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겁니다. 또 다시 이런 경우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여기다가 닭 한 마리만 키워 이렇게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분리과세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이런 내용을 막기 위해서 소 한 마리의 면적, 닭 한 마리의 면적, 돼지 한 마리의 면적, 심지어는 축사 면적까지 정해 주는 겁니다. 법에서 면적으로서 정했으니까 저희들이 사용되는 단어로서 면적으로서 정했다, 법에서 정했다 뜻에 대한 내용의 단어는 기준이에요. 기준 면적 내까지만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 면적 초가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초과된 부분에 대한 이유로서 기준 면적을 벗어난 부분을 말합니다. 기준 면적을 벗어난 부분을 말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초과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종합 합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다시 표 하나가 암기된 꼴입니다. 목장은 용도지역 일치되고 기준면적 내 초과라는 단어가 없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다.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종합합산이다. 초과라는 단어가 있었으면 종합합산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표 하나를 정확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표에 대한 이유로서 D페이지에 대한 내용 가보죠. D페이지 가보시면 189페이지에서 2번 표에서 나오죠.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목장 용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첫 번째 칸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목장 일치했죠. 그럼으로써 초과자 없으니까 분류과세 칸에 있고요. 초과단에 있다면 종합산 칸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이 기타 지역이란 말은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말하겠죠. 주거, 상업, 공업과 목장, 불일치죠. 그럼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가 종합합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도시지역 이외. 이 도시지역 이외란 말은 도시지역 밖이란 말이죠. 도시지역 밖 이렇게 나왔으니까 무조건 일치함으로써 초과자 없으면 분리과세, 초과라는 단어 있으면 종합합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앞페이지로 오셔서 여러분 교재 순서대로 17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임야. 자, 임야에 대한 내용은 산이죠. 산에는 나무 심어져 있죠. 나무니까 이 임야가 생산성이 높으려면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소재해줘야 임야가 생산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임야에 대한 내용이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있었을 때 그 임야에 대한 내용을 분리과세다 이렇게 법으로서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 외에 대한 내용은 종합합산가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소재된 임야에 대해서는 12개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법률의 취지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면 12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워놓고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토지는 종합합산이다. 이런 이유로서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12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법률적 취지만 알고 문장을 읽어보면서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법률적 취지와 맞다면 분리과세다. 그 내용이 아니다면 종합합산이다 하시면 됩니다.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이 뭐였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 환경이죠.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임야가 소재되어 있으면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0.07%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 알면서 교재 봅시다. 교재, 일단은 교재에다가 동그라미 3번 임야 그 옆에의 공간에다가 적으세요. 적는 것은 방금 칠판에 적어진 내용대로 적으시면 돼요.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소재된 임야가 분리과세로서 0.07%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소재된 임야가 분리과세다. 세율은 0.07%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적었다 치고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기역, 니은, 니은본 보죠. 니은본 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임야, 문화재 하게 되면 환경과 연관됐죠. 그럼으로써 이 니은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임야는 분리과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자연 환경
지구 안에 임야가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4번이나 출제했어요. 출제자도 여러분들이 이 법률의 취지에 대한 내용을 아냐 모르냐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 문장으로서 활용했다는 겁니다. 자연 환경 지구, 환경자 나왔죠?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임야가 소재되어 있으니까 분리과세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종중 나왔죠?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게 13강에서 종중이라는 단어 있고 농지 임야가 나온다면 그건 분리과세라고 말했잖아요. 종중 단어 있으니까 이는 뭘로? 분리과세로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서 A번. A번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되어 있죠. 개발제한구역 하면 그린벨트죠. 푸른 그린, 임야,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임야가 소재물로서 이 임야도 분리과세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에서 A, B, C, D 2번에 대한 예로서 도시공원의 임야, 공원이죠. 공원이니까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 되고, 그 다음에 비읍번, 비읍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임야,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상수원은 먹는 물이잖아요. 먹는 물이니까 환경과 연관됐음으로써 분리과세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장 읽어보고 환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소재된 임야였다면 분리과세하시면 돼요. 하나 환경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임야에 대해서는 종합합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 가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개인 소유의 임야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문장에서는 환경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랬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종합합산 이렇게 되겠죠. 종합합산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D페이지로 가볼 때 동그라미 4번에서 180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서 공장용 토지가 나옵니다. 이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은 3개로 구성됐어요. 지금 거기 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나 표에서는 그 내용이 나와줘요. 3개로 구성됐다는 내용으로서 나와주니까 3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내용 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장용 토지가 소재된 그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고 기준면적 내 여기에서 기준면적에 대해서 산출하는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은 알 필요 없어요. 단어만 아시면 돼요. 기준면적 내까지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분리과세다. 그리고 세율은 0.2%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공장용 토지가 소재된 지역의 용도와 일치된 지역을 기록해 본다면 군내 공장용 토지 일치하죠. 또 시내 도시지역 밖 이렇게 나와도 무조건 일치한다겠죠. 그리고 시내에 들어와서 도시지역 내에 공업지역 내에 공장용 토지 일치함으로써 분리과세. 시내 도시지역 내에 산업단지 내에 기준면적 내 토지 여기도 일치했으니까 분리과세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니까요.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완전 일치다. 완전 일치했다. 이랬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 분리과세 나오죠. 그리고 불일치했다. 일치하지 않았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종합합산입니다. 사회생활 할 때 중간 단계에 있어요.
이 토지 활용도에 대한 내용도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느 정도 일치예요. 이 어느 정도 일치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면은 완전 일치보다는 생산성이 어느 정도 일치니까 떨어지겠죠. 그래서 분리과세보다는 세금액은 높게 내준 것이고요. 그리고 불일치보다는 생산성은 더 있는 거예요. 종합산보다는 세금액은 낮게, 결과적으로서 분리보다는 낮게, 종합보다는 말 반대로 했나요? 분리보다는 높게, 그리고 종합보다는 낮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가 별도 합산이 있죠. 별도 합산. 자, 여기서 보니까 종합합산 합쳤죠. 합쳤으니까 누진세율. 누진세율의 단위로서 0.2%부터 0.5%까지 누진세율이고요. 별도 합산 합쳤죠. 합쳤으니까 이도 누진세율. 0.1%부터 0.4%까지 누진세율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합쳤으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이제 과세표현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별도 합산은 끝이 0.4, 종합합산은 끝이 0.5니까 별도 합산이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종합합산보다는 별도 합산이 세금액은 낮게 나오고 분리보다는 세금액은 높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때에 토지 활용도와 토지 활용도가 있는 그 지역의 용도가 어느 정도 일치했다. 이랬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 별도 합산이에요. 이 말은 토지 활용도를 일단 정해놓고 그 정해진 활용도에 대한 내용이 주거지역에 있다면 바닥면적 내만큼 일치다. 또 똑같은 활용도에 대한 내용이 상업지역에 있다면 바닥면적 세만큼 일치다. 똑같은 활용도에 대한 내용이 공업지역에 있다면 바닥면적 내만큼 일치다. 똑같은 활용도에 대한 내용이 녹지지역에 있다면 7배만큼 일치다. 똑같은 활용도에 대한 내용이 미계획지에 있다면 4배만큼 일치다. 이런 예로서 지역의 용도별을 다 정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주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제 여기에서 숫자 나오니까 숫자 나온 거 보고 손이 근질근질하죠. 적고 싶어서. 적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할 건데 적지 마세요. 적지 말라고 이렇게 끌적끌적 해놓은 거예요. 적으려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 예쁘게 적은 것들, 이것들을 적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적을 필요 없어요. 여기는 시각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적었다 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토지 활용도를 정해놓고 그 정해진 활용도에 대한 내용이 어느 지역의 용도에 관계없이 다 있겠는가 한 곳에도 빠진가를 본다는 뜻이에요. 다 있다면 별도 합산이다. 그리고 그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이었으면 4배만큼 일치. 그 있는 지역이 녹지지역이었으면 7배만큼 일치. 상업지역이었으면 3배만큼 일치다. 이런 뜻이에요. 한 곳이라도 빠진다. 그러면 종합합산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려준 것이 법적 내용으로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요 법적 취지대로 활용도를 한번 정해보고 다 있겠는가 한 곳이라도 빠지겠는가를 구별해 보는 겁니다. 다 있다면 그때는 별도 합산, 한 곳이라도 빠지면 종합 합산이에요. 한번 정해보죠. 자, 이 토지 활용도에 대한 내용이 장사하는 토지였다 합시다. 장사하는 토지니까 영업에 관련된 토지겠죠. 영업 관련 토지가 지역의 용도에 관계없이 다 있으면 별도, 하나로 빠지면 종합 합산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읍면부터 가보죠. 읍면이니까 군이죠. 군에 가볼 때에 식당이랄지 슈퍼마켓 있어 없어요? 있죠. 또 다시 술집도 있겠죠. 다시 도시지역 밖 가볼 때에 술집, 커피숍 없을까요? 있죠. 공법에 대한 내용은 사실적 내용이 아니겠으나 세법은 사실적 내용이에요. 그럼 사실적 내용이니까 군이랄지 도시적 밖에 상가들 많이 있습니다. 술집들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있고요. 그리고 다시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녹지 지역에 오생집 있을까 없을까요? 오생 하면은요, 500 생맥주의 약칭입니다. 여러분들이 치킨 맥주 해가지고 치맥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들어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생집, 500 생맥주집. 주거지역에 있어 없어요? 있죠. 상업지역 오생집 있죠. 녹지지역 있죠. 개발제한구역, 공업지역, 오생집들 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보니까 장사에 대한 내용의 토지는요,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생집이 주거지역에 있다면 바닥면적 4만큼 일치. 그 오생집이 상업지역에 있다면 3만큼 일치. 그 오생집이 녹지지역에 있다면 7배만큼 일치. 이런 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요 내용을 알 필요 없어요. 이건 시험에서 숫자적 내용으로서 맞게 나오니까 알 필요 없고 문장을 쭉 가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영업에 관한 내용에 해당되는 토지였어요. 그랬으면 영업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별도 합산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될 겁니다. 별도 합산이니까 합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합쳤음으로써 누진세율이겠죠? 0.2%부터 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별도 합산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법전에서는 17개가 적어져요. 그 17개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 내용까지 하여 본다면 22개 됩니다. 그 22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문장 읽어보고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영업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별도 합산으로 아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교재에 대한 내용으로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186페이지. 18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서 노란스 나올 거예요. 노랗게 칠해진 부분 거기 보시면 별도 합산 과세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의 범위 나오죠. 거기다가 적으세요. 이걸 적으시면 되죠. 영업 관련 토지라고 적으세요. 영업 관련 토지라고 적어 놨으면 이제 내용을 보죠. 1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그 밑에 줄 중간에서 차고용 토지. 여기서 포인트는 차고용 토지예요. 차고용 토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예를 들어주는데 개인 택시 회사의 차고용 토지 이랬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 영업에 관한 내용이죠. 장사에 관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별도 합산 갑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학원이죠. 학원이니까 영업에 장사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별도 합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10번 볼 때 관광사업자가 시설 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야외 전시용 토지. 관광사업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식물원 들어갈 때 표 끊고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장사에 대한 이로서 별도 합산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대한 이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묘지용 토지. 의미는 다르나마 장사했죠. 장사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영업에 관한 내용으로서 별도 합산 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썰렁했냐면요. 썰렁한 원인은요. 장사에 관한 법률 얘가 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묘지 이렇게만 나왔다면 이때는 비과세입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썰렁했다 뿐입니다. 원래 썰렁하고요.
장사에 관한 법률 여기다가 밑줄 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묘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 별도 합산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묘지인 토지 옆에가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다가 적으세요. 가로하셔서 가로하셔서 묘지는 비과세이다 이렇게 적으세요. 묘지는 비과세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13번의 가번에서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여기서 골프장 하면은 대중 골프장을 말합니다. 대중 골프장 토지 스키장 하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장사죠. 영업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임야에 대한 내용은 별도 합산갑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별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에 대해서 연관된 것은 분리과세, 임야가. 그러나 여기처럼 영업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스키장, 골프장, 토지 중 운영이 보존되는 임야 이렇게 나왔다면 영업에 관련된 토지로서 별도 합산으로서 구별 지으시면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16번에서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 차 견인됐을 때 돈 내죠. 그럼 여기도 영업에 관련된 토지로서 별도 합산 갑니다. 이제 문장 가보고 영업에 관한 내용의 토지였다면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 하였으면 여러분들이 공장용 토지에서 나머지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게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적어보고 합시다.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내 공장용 토지, 시내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내의 공장용 토지, 시내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장용 토지 이렇게 나왔을 때에 비교적 내용으로서 여기 공업지역과 산업단지하고 비교해보죠. 공업지역, 산업단지에 공장 있죠. 그리고 공업지역, 산업단지 이렇게 나왔으면 지역의 용도와 토지 활용도인 공장이 완전 일치해요. 완전 일치니까 여기에 대한 이로서 분리, 과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공장이 있다면 어느 지역의 용도에 관계없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거, 상업, 녹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용 토지는 별도 합산이고요. 만약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이 한 곳이라도 없다면, 빠진다면 그때는 종합합산갑니다. 이제 여기에서 주안점을 찾아냈네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공장이 하나라도 빠진가, 다 있는가, 얘가 주안점이에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시간에 배웠던 공장 입지 조건으로 가봅시다. 공장 입지 조건에 대한 내용은 각기 공장마다 달라요. 각기 공장마다 다르니까 각 공장에 대한 내용으로 가볼 때에 간의 수공업 공장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는 게 가장 합당할까요? 여기에서 요 가자가 집가자예요. 요 숫자가 손 숫자예요. 그러면 간의 수공업 공장은 사람 손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주거지역에 있는 게 합당했죠. 주거지역에 공장 있습니다. 어느 공장이? 간의 수공업 공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업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내용을 가볼 때에 동대문 상가 가봅시다. 동대문 상가가 상업지역이니까요. 동대문 상가에 미식공장 있어 없어요? 미식공장 많이 더 있죠. 그러면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공부터 먼저 합시다. 사회공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이는 나무에서 나오죠. 종이는 나무에서 나오니까 폴프에 관련된 공장은
어디에 있는 게 가장 합당할까요?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펄프에 관련된 공장은 녹지 지역이랄지 개발 제한 구역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용을 보니까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은 어느 지역의 용도에 관계없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는 완전 일치했으니까 분리과세다.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용 토지는 어느 정도 일치에 대한 이유로서 별도 합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해적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한 70% 정도는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려요. 왜 안 풀리냐? 여러분들이 눈으로 푸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안 푸니까요. 물론 객관식은 눈으로 푸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눈으로만 봅시다. 눈으로 볼 때 얘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장용 토지 하면은 눈으로 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불일치예요. 불일치니까 이제 지역의 용도가 일치했으면 분리, 불일치면 종합이다. 이게 머릿속에 너무 내리에 강하게 박혔으니까 얘가 별도 합산 나왔다 하더라도 불일치니까 종합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건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막아야겠어요. 그 내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눈으로 풉시다. 눈으로 풀면서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였으면 분리, 과세, 불일치하였으면 종합 합산이나 공장용 토지만큼은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해적 내용으로서는 불일치나 눈으로 보인 것이 이해적 내용으로서는 어느 정도 일치나 눈으로 보인 것은 불일치예요. 불일치니까 공장용 토지는 불일치에 대한 이유로서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하시는 얘기예요. 이제 결과적 내용은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였으면 분리, 과세, 불일치하였으면 종합 합산이나 공장용 토지만큼은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초과란 단어가 있다면 자, 문장에서 이거 쭉 가다가 초과란 단어가 있으면 초과란 단어를 보자마자 종합 합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의 결론을 내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2시간째 설명하고 있어요. 2시간째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은 딱 3개입니다. 3개. 첫째,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와 일치했으면 분리, 불일치하였으면 종합합산이나 공장만큼은 별도 합산. 이거 하나. 두 번째, 고개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초과란 단어가 있으면 초과 단어 보자마자 종합합산. 이게 둘. 또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그 문장에서 영업에 관한 내용이 나타났다면 별도 합산. 이게 셋. 이게 요 3가지. 요 3가지에 대한 내용이 방금 했던 2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 3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토지 활용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18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 6번이네요. 6번에서 0.2%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 0.2%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밑에 노란스 적어준 것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이 내용이 법적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서 몇 개가 적어졌냐면 37개가 적어졌어요. 이 37개에 대한 내용이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0.2% 분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외울 수 없으니까 저희들은요 이 내용을 쭉 살펴볼 때 산업에 관계된 내용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칭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산업과 관련된 토지이다. 이렇게 칭해요. 산업과 관련된 토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때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활용도가 높죠. 산업이니까 활용도 높음으로써 분리과세다.
그리고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분리과세되는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의 세율이 0.2%죠. 그럼 여기도 0.2% 되겠죠. 0.2%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에 대한 내용은 기간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간산업에 대한 내용들은 공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 쭉 읽어보니까 공사란 말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 분리과세다. 세율은 0.2%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공사와 연관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공사 나왔죠. 그럼 이 공사가 소유한 토지는 뭘로? 분리과세다. 그리고 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내용은 기간산업에 대한 이로서 운송산업이죠. 운송산업이니까 운송산업과 관련된 토지에 대한 내용도 분리과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운송산업과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물류터미널에 대한 내용의 토지에 대한 내용도 분리과세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운송산업과 관계됐음으로써 이 토지에 대한 내용도 뭘로?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로서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는 0.2%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혼동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키를 잡아줄게요. 그리고 혼동된 염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별시켜 줄게요. 여기에서 키에 대한 내용은 터미널이에요. 터미널 이렇게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 요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로서 0.2%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단은 체킹해주고 혼동될 염려 있는 것을 펴서 설명해 드릴게요. 183페이지에서 27번에 대한 내용, 183페이지에서 27번 내용 보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나오면서 뒤로 쭉 가보니까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 나오죠. 거기 터미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또 쳤고 그 옆에다가 분리과세 하면서 0.2%라고 적으세요. 적었다 치고 뒤로 가시다. 뒤로 가보시면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186페이지에서 1번이에요. 1번 내용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왔죠. 그러면 또 다시 아까 했던 내용 183페이지에 27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오죠.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혼동되는 겁니다. 그 혼동된 걸 막기 위해서 27번은 터미널이었죠. 터미널 이렇게 나왔으면 분리과세. 그리고 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차고용 토지가 키였죠. 차고용 토지 이렇게 나왔으면 개인 택시 회사의 차고용 토지에 대한 이유로서 예를 들어주면서 차고용 토지가 키고 그가 영업에 대한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 합산 그랬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키적 내용으로서 터미널 이렇게 나왔으면 분리, 차고용 토지 나왔으면 영업에 대한 이유로서 별도 합산으로서 구별 지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염전에 대한 내용도 소금에 대한 이유로서 산업과 관련됐죠. 산업 관련됐으니까 이 염전에 대한 내용도 뭘로? 분리과세다 이렇게 되겠죠. 세율은 0.2%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체킹할 것은 180페이지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범위라고 노란 색깔로서 칠해진 곳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산업과 관련된 토지라고 적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분리과세 0.2% 적었으면 이제
그 옆 페이지에 있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1번 봅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여기 보니까 공사 나왔죠. 이 공사에 대한 내용은 주택산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간산업이에요. 그럼 주택산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또 나온 것도 분리가 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7번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이니까 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분리과세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2번 보니까 염전 나왔죠. 염전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하시면 돼요. 하나 염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분리과세가 아니다라는 으로서 하시면 되겠죠. 한번 그 문장에서 단서 나오니까 단서를 읽어보는데 이 단서에 대한 내용 읽어볼 때 국어 공부를 아주 잘하신 분은 염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고요. 국어 공부를 못하신 분은 염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요. 한번 단서정 읽어볼까요?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된다. 어때요? 염전 단어 있어 없어요? 염전 사용을 폐지 후 다른 용도로 사용. 이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염전이 아니죠. 염전 단어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끝말 뭘까요? 제외.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뒤에서 183페이지에서 27번 에 대한 체킹했죠. 이랬으면 이제 산업용 공급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산업과 관련된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사 나왔으면 분리과세, 터미널 나왔으면 분리과세, 염전 나와도 분리과세로서 0.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84페이지에 가서요. 184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7번 나오죠. 또 7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 토지 여기를 봅니다. 여기에서 고급오락장 토지 하면은 이 고급오락장 토지에 대한 내용은 단란주점, 룸사롱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럼 단란주점이랄지 룸사롱에 대한 내용은 토지 생산성은 하나도 없죠. 남자 입장으로서는 휴양이죠. 여자 입장으로서는 타락입니다. 저희 집사람 말로는 타락 그래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생산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니까 세금액을 아주 높게 내기 위해서 띄어내요. 띄어내니까 표현되는 단어는 분리과세다 이렇게 표현되죠. 높게 내기 위해서 띄어내고 세율은 4% 갑니다. 자 보세요. 종합산에 대한 내용은 맨 끝이 0.5%였어요. 거기는 점이 있어요. 여기는 점도 없이 4%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높게 나와요. 그래서 분류과세로서 4%가 가장 높게 나오고 그 다음이 종합합산, 그 다음이 별도합산, 그 다음이 0.2% 분리, 가장 낮게 나온 것이 0.07% 분리 이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장용 토지, 여기에서 골프장, 토지, 이 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해원제 골프장을 말합니다. 해원제 골프장은 친구하고 내기 골프만 쳤다면 최소한도 하루에 1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내기적 내용으로서 도박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럼 여기도 생산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가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뭘로? 분리과세다.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4%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죠. 여기도 기억하세요.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은 종합합산에 해당됩니다. 종합산에서 가장 대표적 내용이 나대지죠. 나대지에 대한 예로서 종합합산 이렇게 돼요. 이제 이 총괄적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나대지는 토지 활용도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걸 기본으로 둬요. 기본으로서 종합합산. 나대지보다도 생산성이 약간 더 있는 것. 그건 영업에 대한 이유로서 별도 합산.
나대지보다도 생산성이 월등히 높다면 농지, 목장, 공장에 대한 내용은 분리과세. 또 다시 나대지보다도 생산성이 아주 없는 거, 고급락장 토지, 골프장 토지는 분리과세인데 아주 높게 4% 이렇게 흐름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종합합산에 대한 이유로서 나대지가 종합합산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의 토지는 토지분 전환세를 과세할 때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은 그 건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건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니까 이 토지는 나대지로서 종합합산되겠죠. 그리고 또 잡종지, 여러분 시험에서 종합합산에 해당되는 잡종지의 지목은 다 맞게 나오니까 그 지목을 외울 필요 없이 잡종지라는 단어만 보자마자 종합합산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체킹할 것으로서 말씀드리면 188페이지예요. 188페이지에서 박스 보시면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나오죠. 그 내용 볼 때 1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한 지역.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을 제한 지역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과 농지는 불일치죠. 그러면서 종합합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 상업, 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한 내용과 목장에 대한 내용도 불일치죠. 불일치니까 종합합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거기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까 초가자 나왔죠. 초가 나왔으니까 이건 뭘로? 종합합산이죠. 그래서 종합합산 칸에 있는 것이고 3번은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4번 봅시다. 허가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의 토지. 토지분 산세를 과세할 때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은 그 건물이 없는 걸 봄으로써 이 토지는 나대지로서 종합합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니까 나대지죠. 나대지로서 종합합산 이렇게 가고요. 그 옆에 단, 터미널용 등 별도 합산 대상 제외 이거 다 지우세요. 단서부터 끝에 외자까지 전부 다 지우십시오. 없애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6번 잡종지. 잡종지 나왔으니까 거기 앞에 있는 내용들의 지목은 다 맞게 나와져요. 그 내용 알 필요 없이 잡종지라는 단어 보자마자 종합합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설명해 드릴게요. 3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립니다. 건축물, 여기서 건축물 하면 이 내용은 영업 관련 건축물이 주된 겁니다. 영업 관련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해당 부수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2% 미달 이랬으니까 이제 원래로 한다면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이 부수 토지는 영업 관련 토지에 대한 이유로서 별도 합산 가야 돼요. 그런데 영업에 관련된 건축물이 주인데 부보다 훨씬 적어요. 2% 미달이니까 훨씬 적음으로써 그 영업에 관련 토지는 영업에 관련 건축물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럼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바닥면적 제외한 토지는 나대지겠죠.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2% 미달, 바닥면적 제외 이렇게 나왔다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 나대지로서 종합합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합산 과세상 토지의 합산 방법에 대한 이유로서 1가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 아까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일 때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이 더 있다면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서 유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 이렇게 나왔었죠. 그 내용 생각해 보세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 유탁자 것과 수탁자 건 따로따로 거니까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가로에서 유탁자별로 구분된 신탁 재산에 속한 토지의 경우 유탁자별로 각각 합산해야 한다. 유탁자 것은 유탁자끼리 들어갈 것이고 수탁자 것은 어때요? 수탁자끼리 들어가겠죠. 왜? 각 소유권자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1번과 2번 말이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공장용 토지 나오죠. 이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도 아까 했던 내용을 상기하시면 이 표에 대한 내용도 충분하게 알 수 있어요.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의 용도와 일치했으면 분리 과세로서 0.2%, 불일치했다면 종합 합산이 아니라 별도 합산. 이렇잖아요. 지역의 용도와 일치했으면 분리 과세, 불일치했으면 종합 합산이나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 합산이다. 그럼 공장용 토지가 지역 용도와 불일치했으면 별도 합산, 초과자 나왔으면 종합합산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문장에 대한 이로서 표 보죠. 공업지역, 산업단지 이랬으면 공장용 토지와 일치했으니까 분리 과세 되겠죠. 그리고 초과자 나왔으니까 그 옆에 종합합산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기타 지역, 기타 지역은 공업지역, 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합니다. 주거, 상업, 녹지와 공장용 토지는 불일치했으니까 별도 합산. 초과 단어 나왔으니까 종합합산. 그리고 그 밑에서 군 내, 도시지역, 밖 이 말만 나왔으면 무조건 일치하겠죠. 그러면서 분리과세 이렇게 되죠. 하나 초과자 나왔으면 종합합산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총괄적으로 정리한다면 6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6개에 대한 이유로서 지역의 용도와 토지 활용도가 일치했으면 분리과세, 불일치하였으면 종합합산이나 공장용 토지만큼은 별도 합산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서 문장에서 초과란 단어가 있으면 종합합산으로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영업에 관한 토지에 대한 이유로 나타났으면 그건 별도 합산이다. 그리고 네 번째에 대한 이유로서 염전 그리고 터미널 토지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0.2%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 대한 이유로서 고급 오락장 토지, 골프장 토지는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4%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나대지, 무허가 건물의 토지, 잡종지 이렇게 나왔으면 종합합산이다. 이 6개를 기억하시면 한 문제는 충분하게 맞춥니다. 6개 가지고 한 문제 맞췄으면 좋은 거죠. 이제 문제로서 여기다 내용을 숙달시킵시다. 숙달시키기 위해서 뒤에 있는 문제로 풀어드릴게요. 뒤는 문제로서 205페이지 문제 봅시다. 205페이지 문제에서 7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닭, 과수원, 농지죠.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했으니까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죠.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종합합산이에요. 종합합산이니까 답 되겠죠.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종중 나왔죠. 종중 농지, 임야 이랬으니까 분리과세. 3번에서 도시지역, 밖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목장용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군 나오고 공장용 토지 했으니까 군만 나왔으면 무조건 일치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분리과세. 5번에서 해운제 골프장용 토지. 그러니까 이건 골프장으로서 분리과세 세율은 4% 돼서 여기에서 분리과세 아닌 것은 1번 되겠죠. 그 다음에 D페이지에서 9번 문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 틀린 것은 1번 상가, 사무소 등 영업용 건물의 토지. 영업용 건물 토지 이렇게 나왔죠. 영업에 관련된 토지니까 이 토지는 별도 합산이다. 별도 합산 맞죠? 2번에서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외지역 했으니까 이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말하겠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목장은 불일치니까 전부 종합상이다. 맞고요. 3번 주택에 관한 토지는 토지에 대한 서한수로서 과세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서한수로서 과세한다. 맞죠? 그리고 4번에서 골프장, 고부락장 토지. 이 골프장은 해운제 골프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생산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분리과세다. 세율은 4%다. 맞고요. 그리고 5번에서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제외한 지역이 했으니까 이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말하겠죠. 주거, 상업, 녹지와 뒤에 공장용 토지는 불일치죠. 불일치니까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 합산이에요. 그런데 문장에서는 분리과세가 틀렸죠. 답은 5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이유로서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산 구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